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파생상품 손실 방송이 있었습니다. 신한그룹은 일본계 자금이죠. 제가 88년도인가 그 당시 취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을 보다 보니까 신한은행, 한미은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긴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은 미국 자본으로, 신한은행은 일본 자금으로 이렇게 은행이 설립됐고, 저희 기수에서 공채 1기인가 2기가 이제 뽑힌 걸로 알고 있어요. 신한은행은 상당히 일본식 서비스 CMS를 도입해서 발전을 합니다. 한미은행은 신한은행보다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렸죠. 그래서 지금은 5, 6대 은행사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보험이나 증권, 자문사, 여러가지 금융 관련된 분야에 진출합니다. 보험. 그래서 생긴 게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증권회사들은 자금을,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파생상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BMF라고 환매조건부 채권이죠. 환매가 가능한,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빨라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첫 상품이 BMF였어요. 이제 증권회사들은 또 펀드를 운영하죠. 그 펀드를 보통 뭐 채권의 70% 아니면 주식의 30%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위주로 하느냐, 안전성을 위주로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펀드는 이제 환매성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펀드가 투자한 거를 바로 팔아가지고 환매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고객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 그 환매가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게 ETF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 펀드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펀드가 사타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황금성이 보장이 되고 유동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펀드 가치는 주식시장에 연동이 돼서 형성이 되는 거죠. 문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상당히 대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팔자도 많고 사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환매가 쉽죠. 아파트도 가격에 따라서 이 환매가 조금 어려운 투자 대상은 맞아요. 주식은 그 반면에 환매성이 상당히 유동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갖고 있는 유동성, 환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ETF라는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펀드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있어요. 펀드를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1억 뭐 1000, 2000 아니면
지수와 연계돼서 내려가면 9천만 원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내재 가치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13,000원이 됐어요. 1,300만 원이. 그러면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30% 이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제 현금으로 환원하고 싶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으니까 샀다 팔았다가 쉬우니까 바로 이제 환매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펀드는 주관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그게 신한투자증권이 ETF를 만들어서 상장을 했으면 그것을 유지해주는, 샀다 팔았다를 해주는 LP라고 해서 회사 자체가 신한투자증권이 LP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ETF 자체가 그렇게 유동성이 없어요. 증권거래소에서. 사자도 많지 않고 팔자도 많지 않습니다. 속성상 연계증권이라. 내가 바로 팔아도 파는 사람이 팔아서 현금화 하려고 해도 사자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환매가 안 되는 거죠. 현금화가. 그걸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 증권시장에서. 사도 팔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사자만 있거나 팔자만 있거나. 팔자만 있는 상태가 기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TF라는 자체는 한 발짝 진보된 펀드죠, 사실은. 예. 환매가 더 쉽게 될 수 있게, 유동성이. 문제는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신한투자증권이 그 펀드를 갖고 선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선물이 뭔가 아시죠?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세계 3대 투자은행, 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선물 투자를 잘못해서 세계 3대 은행이 파산했죠. 그 사람이 아마 징역 90년인가 받았어요. 그 정도로 선물은 위험한 겁니다. 선물은 보통 유가를 또 석유를 선물을 많이 하죠. 6개월 후에 나는 얼마에 팔겠다 또는 얼마에 사겠다, 풋옵션 콜옵션 해가지고. 그래, 이 선물에 투자를 해놨는데 2달 전 8월 5일 날 미국 고용지표의 불안, 엔캐리 문제 있었고요, AI가 거품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한 10% 떨어졌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때 샀던 선물이 폭락을 한 겁니다. 이 상장회사는, 신한투자증권도 상장을 했죠. 상장회사는 자기 자본금에 2%의 손실이 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1,300억은 자기 자본의 2%가 넘어서 공시를 어제 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1,300억만 손실을 받겠냐, 그러고 그걸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했겠냐. 신한투자증권의 시스템 자체에서 운영이 됐던 거라고 봐야 되죠. 최종 결제권자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 조 단위 투자 안 했겠어요? 이건 제네피셜이에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만 1,300억이 발생했다, ETF에서. 그렇게 공시를 한 거니까 자세한 세부적인 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이게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생 상품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금융회사에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친 욕심, 단기적인 욕심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요. 도덕적 해이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이 선물 투자한 거 금융감독원이 몰랐을까요? 기획재정부가 몰랐을까요? 금융위원회는. 지금 개인이 500만원, 1000만원 입금하고 출금해도 다 뜹니다. 다 알아요, 국가에서.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 뭐 한 거예요? 라임 사태 겪고 옵티머스 사태 겪고 홍콩 인덱스 펀드 지수 사태 겪고 보통 발생하면 좋다니야 이게. 서민들이 이거 참 정말 속된 말로 머리에서 뚜껑 열리는 겁니다. 경제, 금융이 우리가 선진화 됐다고 보세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실까요? 자본시장이 선진화 됐습니까? 네? 아니 무슨 일이실까요? 안 된 거죠. 저는 공매도 쳤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공매도가 있잖아요. 근데 폭락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전화 걸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통화만 끝나고 엄청나게 네.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주식이 떨어진 거에 대한 공매도를 했으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근데 선물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주식이 시장이 빠지면서 옵션 걸었던 게 손실이 대폭 난 거죠. 이번 신한투자증권 ETF 상장 연계 펀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사태를 겪으면서 각 금융단의 도덕적 윤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국가, 경제 분야, 금융감독원, 금융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이런 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동양증권그룹이 무리한 확장을 했죠. 마지막에 오리온하고 그 동서관 아니에요. 사이끼리. 이쪽은 담시고 오리온, 동양은 현시고. 마지막에 동양증권에서 파생상품 만들어가지고 각 지점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파는 할당을 했잖아요. 그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버티려고. 그래서 각 지점에 있는 그 증권회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판매를 권유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100억 관리 이상 하거든요. 많으면 500억, 1000억도 관리해요. 그렇게 동양그룹 증권에서 발행한 파생 상품을 대량으로 사게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여직원이, 동양증권 여직원이 자살했잖아요. 동양증권은 절대 안 무너진다. 믿고 해라.
그분 심정 저 이해해요. 왜? 저도 그런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압박은 엄청납니다. 아침마다 영업회의 끝나면 실적, 또 다음날 아침 영업회의 못하면은 그 엄청난 비난, 근무를 못해요. 정상적인 근무를 못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렇다고 회사를 접고 뛰쳐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나서 판매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동양그룹 해체됐잖아. 얼마나 그 기업가의 그 도덕적 해이에요. 거의 사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어. 동양증권 파산해서 배상해 줄 것도 없는데. 오죽하면 그 팔았던 직원이 자살까지 했겠어요. 여자 직원. 이 파생상품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한투자증권 ETF 1300억 손실 관련된 사고를 통해서 정말 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키는 것도 장점이고 버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만 버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지키는 것도 투자예요. 정부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금융투자세를 뭐 하니 많이 그거는 내려쳐서 다른 것들도 지금 엉망인데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제도가 구비가 안 돼서 이렇게 서민들이 본의 아니게 손실을 입잖아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히 신한투자증권 관련 1300억 ETF 손실권원에 대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